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충격적인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 8시 강남 논현동 길거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 A씨로. 요즘 이런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이런 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 저희들이 책임을 망각했거나 저희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여지네요.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강사를 모시고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륜 도덕을 가르쳐줄 할아버지, 할머니. 기본적인 예의를 알려줄 엄마, 아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은 뒷전이 돼버린 지 오래.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해지는 시점. 인성교육 강사가 나갑니다. 오늘의 신직업 인성교육 강사 세계를 이야기해 주실 박상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교양학부 박승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입니다. 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전 국민을 상대로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 약의 종류는 네. 뭐 이제 자신감, 뭐 배려, 열정, 노력, 뭐 정직, 뭐 정의 등을 팔고 있습니다. 제대로 팔아서 네네. 되면 좋을 텐데 저 네네. 아까처럼 저희가 그걸 못해서 그런지 그런 걸 많이 보게 됐는데요, 선생님. 네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네네. 어떤 얘기를 뭐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약인데 네네네. 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뭐 온 국민들이 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이 또 아파하고 네. 또 일선 현장에서 또 학생들이 또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굉장히 좀 아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인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제 그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인성 요소들이 자기에게 중요한 건지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처음에 오늘 인성교육 강사 이제 직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인성교육 강사는 누가 해야 돼? 무슨 인성교육 컨테스트에서 1등한 사람이 나와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면 인성 무슨 자질을 뭐 할 수 있는 누가 있는 거야? 뭐 나름대로 그냥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네네네. 제가 이제 선생님 이제 그 프로필을 보니까 태권도 협회 기술분과위원도 하셨고, 그러니까 소위 스포츠맨이셨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공정한 이제, 그런 네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포츠에서 항상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인성이고 네네. 그다음에 공감 능력, 기타 등등 굉장히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인성교육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네네. 뭐 저처럼 철학을 공부했네.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맞지라는 생각도 저희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심리학적이거나 뭐 철학적이거나 혹은 교육학 그리고 뭐 체육학적 뭐 이런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인성교육의 그런 학문들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인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의 그런 이제 가치나 기준의 그런 판단하는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이제 목적을 찾는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요. 네. 뭐 심리학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그 나랑 뭐 다른 사람은 이제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 체육학적 같은 네. 경우는 함께
이제 함께 이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좀 우선시 좀 하면서 그 안에서 뭐 도전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한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인 그런 정의보다도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이제 학생들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그 말씀 드리니까 참 저도 좋은 말씀이 생각되는 게 무슨 학문적 뭐 접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건강한 스포츠맨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성과 품성을 기르는 것들이 훈련된 상태에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인성교육의 하나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좀 말씀하시던 것들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철학적, 심리학적, 뭐 그다음 체육이든 아니면 뭐 다른 전공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그런 세 가지 큰 틀 안에서 이제 그 자기 가치 영역에 대한 부분과 대인 관계에 대한 영역 그리고 시민 정신을 포함하는 그런 영역들을 함께하는 거는 분명히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키워드가 나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철학에서 뭐 나노우리 이렇게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모템이죠, 선생님. 그렇죠. 그때 한번 뭐 저도 여기에 이야기를 덧보태자면 너무 요즘 이제 나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를 더 먼저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그 사상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 인성교육 받는 연령층 아무래도 지금 어린 학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어린 학생들이 주를 뭐 이루기도 하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녀를 이제 올바르게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공동육아 해서 아빠들의 그런 참여들도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네요. 부끄러운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제가 인성 지도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또 것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교감하면서 뭐 실행하면서 뭐 실천하는 그런 인성 교육에 대한 그런 또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이요. 저 어떻게 인생은 다 처음이잖아요, 다들. 엄마로서도 처음이고 아빠로서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정말 교육 스스로 내가 해왔겠다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 배우고 이러는 것 자체가 뭐 잘못도 아닌 거고 뭐 그 창피한 일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도 좀 배우고 항상 나누고 공유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제 저희 윗세대 분들은 그런 게 뭐 특별히 배울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전문화된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결혼할 때도 신랑 교육, 신부 교육 이런 것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 청소년 교육 문제가 지금 선생님 보셔도 좀 굉장히 문제 많고 심각하시죠? 어떠세요? 뭐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뭐 전 세계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후에 뭐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하나의 그런 경쟁적인 그런 입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가정에서 지금 인성, 품성 교육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여지시죠? 선생님 보셔도. 네, 뭐 이제 뭐 아이가 잘 커나가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인성 교육의 가장 기본 시작, 첫 걸음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질서, 규칙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하교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그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아이가 짧은 횡단보도이지만 그 길을 아빠가 무심코 무단횡단을 했을 때 아이는 그때부터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이제 한두 번씩 또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고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무너진 게 우리 사회의 균형이 무너진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좋은 교육하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동서고금을 말할 것 없이 지덕체의 조화인데 최근에는 너무 성과 위주 사회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의 경우도 성적만을 강요하니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마저도 행복 순위가 너무 낮은 게 참 사회적인 문제고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사실 그런 나쁜 결과들이 나오게 된 배경도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게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처럼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는 곳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굉장히 또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만의 일은 아니고 전체 커다란 문화적 흐름 안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 같기는 한데요. 이게 가정과 학교에서 역할 뭐 이게 지금 너무 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 요즘 그래도 결국은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해체되고 뭐다 하더라도 가정교육이 일단 먼저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말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식구라는 말인데 네네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 말에 그 영어의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를 뜻하는 말도 사실은 빵을 같이 먹는 그렇죠. 사람들, 예.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 밥을 같이 먹는 행위는 밥상머리 우리 교육이라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정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솔직히 우리 사회를 보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받을 시간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정교육은 뭐고 그냥 성적 밑에 다 종속 개념이에요. 다 상관없고 뭐든 간에 인성이고 덕성이고 뭐든 간에 일단 네가 줄 세우는 거 앞에 있니 없니 일단 이거 안에 나머지는 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답답합니다. 사실 예. 뭐 그러면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그런 걸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여쭤보기도 싶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회하고 가정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차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린 학생들이 일단 이제 많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머니 뭐 성인들도 해야 되고 또 제사회와 뭐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면 연령층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좀 따로 있고 개발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뭐 이제 그런 인성 요소에 대한 그 교육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유아나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우기 쉽게 뭐 이제 그 체험할 수 있는 오감을 이제 자극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들도 많이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숲을 이제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유아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같은 그런 예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그 협회에 계세요. 그 한국인성교육협회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니까 이게 지금 민간 네, 민간 협회거든요.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육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특강을 나가시는 거죠. 강의를 나가시고. 특강을 나갑니다. 예, 특강을 나가시고 그다음에 학교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업도 하시고. 네네. 예. 뭐 이제 학교에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에서 요즘에는 그 경호학과 학생들에게 경호 인성이라는 수업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인성 수업들을 많이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아이들에게 좀 더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좀 자극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체육을 접목한 그런 인성교육 형태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제가 듣기로 뭔가 좀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셔서 어떤 수업하시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를 좀 보여주실 수 있는 영상 가져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 보면서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설명을 좀 조금씩 해주세요. 예, 이제 뭐 이름은 도전 줄넘기인데요. 이제 한 아이에게 줄넘기에 대한 부분, 운동 능력이 다 객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지 않게 뭐 5개 또는 10개 정도의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시킨 다음에
아이가 조금씩 개수를 늘려갈 수 있게끔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작은 그런 뭐 5개, 10개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좀 더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면 30초 안에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아이에게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 구조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도전에 대한 의미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30초 동안 몇 개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30초? 몇 개 할 수 있지? 30개 할 수 있나? 1초에 하나씩 하면 슬로우 모드. 그건 너무 늦구나. 예. 그래서 뭐 이제 예. 그런 이제 능력치에 따라서 이제 두 발로 함께 뛰는 동작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번갈아서 뛰는 이런 동작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인내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쌩쌩이 이중뛰기라 그래갖고 쌩쌩이 아시죠? 점프 줄넘기 한번 이제 돌릴 때 점프 2번 조금 은근 잘합니다, 저 그거. 잘하세요? 예, 예. 은근 잘합니다, 저. 예. 그래서 30초 동안에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기록 도전의 의미로 이런 도전 줄넘기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성적이라고 하는 건 성취감은 1등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도전 과제를 세우고 성취감을 네네네. 체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고 또 자기 혼자 하는 거. 근데 막 걱정이 하도 이제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돼 있어가지고요. 야, 나 아까 그거 목표치 이거 했는데 너 몇 개 했니? 이러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이럴까봐, 그죠? 이제 서로 이제 잘하는 분야가 또 다 또 틀리기 때문에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뛰는 동작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서로 이제 함께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나눠지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긴 그리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또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시나 뭐 봐요. 매일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동작들 이거는 기록 경기라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느 시간을 지정해두고 이때 기록을 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이 동작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엿볼 수가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화면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뭐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인성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나를 이제 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프 뛰는 동작을 상대방에게 맞춰갖고 점프를 뛰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은 5학년하고 1학년의 그런 영상이에요. 네. 아, 5학년하고 1학년 형 누나 동생이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줄을 가지고 있는 게 5학년인데 신체적 능력이 조금 아직은 좀 뒤떨어지는 1학년의 그런 동작에 맞춰갖고 줄을 넘는 동작들을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하기 싫어하면 이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려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인지시켜준 후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참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배려라고 하는 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네네네. 몸으로 호흡을 맞추고 템포를 맞추고 하는 걸 체득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저 5학년이 돌리면서 보조 맞춘 것도 중요한데 1학년이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됐을 때 1학년이 돌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보는데요. 예, 그리고 또 심화 과정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께 여러 이제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하니까요, 선생님. 요런 이거는 이제 질서에 대한 덕목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건데요. 안에서 4번을 뛰게 됩니다. 한 명이. 한 명이라도 4번을 어기고 3번을 뛰게 되면 이 동작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안에 지금 4명이 계속 뛰고 있죠. 예. 항상 4명이네요. 예. 그죠? 네네. 그래서 질서와 규칙에 대한 덕목을 이게 이해시키고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이 안에서도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 공동체적으로 뭐가 좀 이뤄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배려하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동을 처음에 그냥 시켰을 때 이런 단체 줄넘기 같은 걸 처음에 그냥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활동 후에 특히 인성 줄넘기 같은 경우는 활동 후에 느낌 나누기, 생각 나누기가 있는데 줄에 걸렸던 그 친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줄에 걸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예. 제일 잘하고 싶었던 친구가 그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하지 못한 그런 약간의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그 와중에 독이 되는 말. 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활동이 끝난 후에 과연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생각을 또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또 통해서 내가 친구에게 독이 되는 말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뭐 화이팅, 뭐 잘하자, 한번 어깨를 두들겨 준다던가 이런 힘이 되는 말을 했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달라지. 분명히 달라지고 그리고 성공의 횟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네.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내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으면. 자기 몸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선생님. 그죠? 근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다 이런 체육 활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성교육 프로그램들도? 이제 뭐 제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인성 교육의 한 부분인 거고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네네. 이제 체육인이시니까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자기 특성화해서 이제 계속 이게 개발하시는 것 같고, 다른 연구원 선생님은 연극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제가 예. 처음에 인성 지도사 과정을 처음에 접했을 때 이제 우리 박 교수님처럼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학생들을 인성 지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해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전달하는 방법이 정말 영혼이 없는 그런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짝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 이런 체육을 전공한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제 목소리의 그런 힘, 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가져온 자료가 더 많으실 텐데 일단은 또 다른 얘기도 나눠 봐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감을 하고 또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봤는데 왜 학생 5학년 학생, 1학년 학생 같이 하는 거 있었잖아요. 배려 줄넘기. 이거를 저희 우리 작가님들이 계세요. 여기 막내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이고 학생이시니까 예, 한번 예. 그걸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저 작가님하고 PD님, 막내 작가님, 막내 PD님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MC가 이렇게 짓궂어도 되는 이게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방송입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좋겠다, 선생님. 이렇게 시범을 오셔서 학생하고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좋겠는데. 예, 처음에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예, 줄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지만 배려 줄넘기의 형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 4학년 학생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아직 이때 학생이고요. 예. 상대방의 이제 얼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안 되나요? 너무 재밌거든요. 예, 얼굴이. 지금 이게 사랑의 스튜디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PD님? 예, 지금 그쪽 분위기로 가는 건 막아주세요. 그래서 예, 상대방의 이제 얼굴을 이제 바라보면서요. 예. 자, 보라고. 얼굴을 이제 바라보면 너무 이제 웃기니까 네. 약간 시선이 자기의 이제 앞 사람의 이제 콧잔등 정도, 아, 그 예, 정도. 바라보시고요. 예, 그- 네. 그래서 제가 줄넘기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뛰는 사람의 그런 동작에 맞춰 갖고 줄을 그렇죠, 넘게 맞추는 됩니다. 게 중요하니까. 예. 예. 뭐 괜찮으세요? 너무 실수있게 점프 평상시에 뭐 점프 최근에 점프 뛰어본 기억 별로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네.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예. 네. 다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예. 제자리에서 하나, 둘, 뛰는 거구나. 셋 예. 이렇게 한번 뛰어보실까요? 시작. 하나, 둘, 자 그런 식으로. 저기- 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박자가 아직 잘 안 맞는 네, 것 제 같아요. 박치라서요. 네네. 네.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돌릴 거냐면은 거기서 한번 뛰어보세요. 옆에서 먼저. 자, 이 박자에 맞춰 구절에 뛰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예. 예. 이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줄을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줄넘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줄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넓게, 예, 그렇다고 앞으로 넓게 하다가 평상시에 감정을 되살려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보고, 자, 3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성공했습니다. 자, 야, 이런 자, 식으로. 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대방의 이제 앞 사람에 맞춰갖고 뛰는 그런 배려 줄넘기의 그럼 이제 형태를. 조금씩 늘려가고 이제 서로도 좀 이제 가까워지고 네네. 배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상대방에게 줄넘기를 주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어렸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그러니까 했던 우리가 놀고 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요즘 우리가 놀진 못하니까. 하나의 놀이의 형태로 이제 하게 맞아요, 되고요. 선생님. 그 생각이 예. 나네요. 여기서 체계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동작에 대한 그런 그 긴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상위 동작 같은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진행하기도 제 하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냥 놀던 거를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표현다. 거죠. 예, 이런 근데 이미 우리가 느낌이에요. 그렇게 놀았으면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됐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못해서. 하나만 더 한번 둘이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선생님이 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이번에 마주 보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옆에 진짜 나란히 오랜만에 한번 정말 교수님이랑 나란히 학생이 한번 하는 이쪽을 그런 바라보고 한번 서 보시고요. 자, 줄넘기를 좀 한쪽을 잡고요. 저쪽 손으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줄을 하나를 가지고 함께 뛰시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더 가까이 예, 더 이렇게 가까이 해서 예. 그래서 이 거리가 이 사회적 거리가 너무 이렇게 더 멋진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이렇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을 잡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동작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기랑 똑같이 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제 그죠, 예. 이런 대화가 이제 서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거죠. 자, 어마어마하게 두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두 개. 하나, 둘 하고 세 번째부터 돌립시다. 예. 세 번째 자, 예, 예. 하나, 둘. 자, 서로의 지금 아직 소통이 세 번째에 지금 이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세 번째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 시작을 예. 그거는 하신 네네. 거예요. 예, 성공하셨고. 예. 네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예. 남을 배려한다는 것도 네네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와중에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없애려는 노력을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이제 교육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튼 저희가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자리로 돌아와서 숨을 일단 저희가 인성교육 되게 힘들어요. 예, 우리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숨을 일단 돌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줄넘기를 하고 왔습니다. 숨을 이제 가라앉히시고. 근데 저는 지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바깥에서 막 놀았잖아요. 저렇게 막 같이 그렇죠. 도주 맞추고. 예.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저희가 배우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저래서 저 친구가 화가 났고 뭐 보이지 않게 배운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요즘 좀 많이 모자랐던 게 인성교육에서 큰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그 줄넘기를 하면서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요즘 학생들은 사실 그런 기회가 적어졌다고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노는 기회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함께 뭔가 배워가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인성교육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놓친 게 있네요, 선생님. 그래서 좀 하면서도 약간 이게 어렸을 때 단순히 놀았던 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같이 놀고 공부했던 거구나. 근데 이걸 특히 느끼고. 어린 시절에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통로인데 그거를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셈이죠. 저녁까지 놀고 뭐 진태가 밥 먹으러 들어와라라든가 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때서야 주섬주섬 들어가던가 뭐 말든가 뭐 이렇게 어떻게 집에 잘 들어가시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늘 찾으러 다니셨죠. 사라지시는 그런 상황? 예.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실 수도 있었어요. 집에 없을 때.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는요 그런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그런 인성교육 지도사 과정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것도 이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로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눔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즐겁게 뭔가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선생님.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인성교육 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인성교육 강사 되신 계기가 어떤 거세요? 뭐 이건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허우대가 좀 이렇게 멀쩡하긴 하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멀쩡하시네요. 예. 어릴 적 중학교 2학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제가 이제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루저
예, 그런 이제 존재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뵙기는 그렇게 상상이 좀 잘 안 가기는 합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5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제 제일 친한 친구는 1번이었고요. 저는 3번 정도 이제.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5번이었고 친한 애가 1번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만만한 그런 친구들로 이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좀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어서 좀 존재감도 없었던 네. 뿐더러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왜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제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럴수록 점점 더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찰나에 중학교 2학년 말 정도 됐을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한번 태권도장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제가 태권도를 좀 늦게 시작한 그런 네.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장 안에서 이제 처음 가서 좀 낯선 환경이었지만 처음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작은 것 하나 동작 하나에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작은 거지만 네네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작은 성공의 기회들이 발차기지만 작은 성공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함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들이 계속 조금씩 좀 쌓여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 스스로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실력도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도 급격히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사부님에게 정말 그 잘하고 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항상 그런 내적 보상으로 칭찬 같은 것도 해줬던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그 운동을 좀 길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았던 키도 또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또 촉진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 그 지도자들의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직접적으로 다 느끼고 해봤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선 지도자분들에게 제 느낌과 그때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인성 지도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태권도 배우시고 이제 태권도장 이런 것도 운영하시고 네네네. 그렇죠? 한 10년 정도 이제 태권 도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셨다가 네. 그래 맞아 그래도 이런 것들 좀 더 교육적으로 더 하는 것이 참 좋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네네. 과감히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태권도장 잘 되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도장이 그 지역에서도 이제 좀 뭐 우연찮게 뭐 방송이라는 또 매체를 통해서 도장이 좀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예. 이제 또 한 지역에서 한 거의 10년 남짓 이제 도장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참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장은 이제 꾸준하게 좀 잘 되는 편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셨으니 네네. 다 신뢰를 가지고 많이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나 이거 할래라고 이제 소위 도장을 관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힘든 점하고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네, 그렇죠. 한 2년 정도 그만둔 것 같았어요. 저희 그만둘 생각을 좀 이제 오랫동안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도장이 잘 되니까 웬만한 그런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보다 낫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거를 이제 그만두기까지 제가 좀 뭔가 좀 확신이 좀 필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좀 부족해진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올해 이제 저희 아이 이제 딸 둘인데 한 아이가 7살, 하나 이제 4살인데 그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함께 하는 시간이 지금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가치를 이제 가족의 그런 이제 화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예, 그래서 도장을 이제 과감하게 2년 동안 고민한 후에 그만두고 이제 인성 지도사의 길을 이제 걷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사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그 중요한 이유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다. 사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성공과 가족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반비례되기가 쉽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선택을 하신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큰 모티베이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그 뭐랄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관장으로서 했던 일들과 그다음에 인성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접근할 때 힘든 점이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단 네, 말이에요. 예, 그 부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태권도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 대부분이 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한 번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인성 지도자로서 이제 한 학교에 한 학년에 한 반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질적인 뭐 이제 그런 이제 집단일 수 있는데요. 뭐 그 안에는 이제 능력치가 다 성향이 다 틀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유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아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회적인 그런 합의에 이제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행동에 통제의 범위 내에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힘들었었고요. 근데 저는 그걸 계속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성 지도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물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이제 헬리슨의 책임감 모형이라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 안에 딱 어느 날 그 툴을 딱 모형을 들여다 보니까 맨 아래에 무책임형이라는 게 이제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 간에 무책임형에 대한 부분은 존재를 한다는 거를 알고 그 아이들을 접근을 하니까 훨씬 편안해지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 친구들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 무책임형으로서 그들이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표출이 나타나 있는 것,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접근을 하니까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이제 이 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동기부여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 있었던 셈이죠. 근데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잘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그 점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고 또 극복하시기도 하고 예.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또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잘 들어야 될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 인성 교육을 하시지만 인성 교육을 하러 가셨지만 그 친구들로부터 배워서 내가 또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성 교육 강사인데 싫다고 해서 통제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힘들어하고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자질이 없다라고 또 과감하게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피드백 받으시고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신 거 이거가 이제 저희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좀 있었던 일 같아요. 제가 그 줄넘기를 인성 줄넘기를 시작해서 이제 그 학교에 6주 동안 이제 가게 된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그 정문 입구부터 현관까지 직선 거리로 한 7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제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현관에서 학생들 3명이 나와서 한 명 아이가 쓰레기를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법 큰 쓰레기였는데 7개를 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학생의 앞에 가서 넌 이 쓰레기를 왜 버렸니?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제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뭘까요? 대부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쌤. 이렇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주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그 친구가 한 이야기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고 단호하게. 보고 있어. 네,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서 계속 걸어오면서 너가 이제 한 행동을 봤다라고 하면서 왜 이 쓰레기를 버렸냐고 선생님 묻지 않냐라고 했더니 제가 안 버렸다니까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예. 초등학생입니까? 네, 초등학생.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경호원으로서 한 10년을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체증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요. 그 아이가 체증. 그 아이가 이제 그 버린 그 쓰레기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사진을 찍게 됐던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아이 얼굴에 찍혀버린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진이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진 거를 선생님이 봤는데 이걸 선생님 지금 교무실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려도 되겠니? 라고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내려왔을 때 이 쓰레기가 치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쓰레기가 물론 이제 없어지긴 했었는데요.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정말 이렇게 눈물을 좀 흘렸었어요. 예. 그래서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네. 제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는 건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어떤 게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학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그 아이가 제가 이런 사진에 대한 부분을 그 아이에게 보여줬을 때도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좀 다그치는 부분, 그걸 통제하려고 했던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증거 잡아가지고 아까 증거 잡아서 자기한테 하는 어른을 처음 본 거거든요.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뭐 교환하든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사진을 찍고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놀라기도 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아니면 뭐 또 너무 쿨한 아이라 뭐 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으셨다라는 거 이게 많이 중요하고요. 놀란 표정을 제가 보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왜 그 쓰레기를 내가 직접 주지 못했을까? 똑같은 그냥 일반 그냥 어른들처럼 그 아이에게 질책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속해서 인성교육 강사라는 어떤 책임감과 막중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들리고요. 같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항상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지금 인성교육 강사 이제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고요. 이제 뭐 방과 후 수업도 가신다고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대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뭐 1박 2일이든 뭐 어떤 그 코스를 잡아갖고 네네. 이제 하신다고도 하셨고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성교육은 부모님이 시키면 되고 학교에서 시키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성교육 강사가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교육 강사가 지금 이제 직업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라서 조금 좀 이런 건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인식의 전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 부분 얘기 좀 듣고 싶네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인성 교육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좀 있다면은 지금 인성 교육을 하는 그런 대상 자체, 그 대상 자체를 뭐 지금은 뭐 최근 들어서 뭐 선생님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도 계신데요. 일반 뭐 학원뿐만 아니라 뭐 엘리트 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각계각층의 그런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에 대한 그 관리자들을 위한 그런 인성 교육이 앞으로는 좀 더 확산되면은 좀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긍정적인 기운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 한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생 또는 직원들 대상으로 긍정적인 칭찬의 그런 내적 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해줬을 때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네.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른의 거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이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희도 항상 많이 여쭤보는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인 그 급여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좀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예. 특강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앞으로는 인성 지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화되면서 진행되면서 뭐 방과 후 이제 활동으로도 많이 좀 자리 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뭐 그 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그 강의 현장마다 많이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제가 뭐 저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그런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뭐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시간당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좀 나눠져 갖고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인성 줄넘기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한 번 가서 그 시간당 학교의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 정형화된 그런 액수에 대한 부분은 그런 요구에 따라서 좀 틀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 기여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인성 줄넘기를 과거에 기업의 그런 신입사원들 교육에 한번 적용해서 진행한 기억이 있어요. 예, 한 3년 전, 4년 전에 그때는 인성 줄넘기란 주제가 아니었지만 조직력 강화, 팀 빌딩을 줄넘기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2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한 80만 원 정도의 그런 기업이니까 좀 네네. 더 세지 그래서 않았을까 뭐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안전문화 확산이나 뭐 이제 그런 그 인성 교육의 자체가 기업 문화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강의료에 대한 수익도 앞으로는 분명히 증가될 거라고 아마 그 확신합니다. 계속 참신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내시는 네네.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제대로만 좀 소위 먹힌다라고만 된다고 예. 치면 효과는 효과대로 얻고 또 고객 만족도는 만족대로 높아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넓혀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고민만 하신다면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룹에서 그런 인성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뭐 14차 시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놓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이제 진행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냐면 보통 일반 직원들 중에 좀 고민 있는 사람을 이런 그 패널로 모셔놓고 진행자 한 명과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뒤에 400명이서 그걸 공간을 보고 있는 거죠. 둘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여기 같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둘이서 하는 고민, 지금 몇 년 차세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몇 년 차세요? 이게 뭐 3년 차, 4년 차입니다. 그 시기에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라고 이제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기 다 성향이 다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지도사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그런 인성지도 그런 강의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계속 자기 개발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따르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보상이라는 부분이 네네네. 좀 달라지시고 그게 아마 밑으로도 계속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직업 전망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작년 그 2015년 7월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확산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일선 그 현장에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참여가 또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이게 우리나라 학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한 수요를 뭐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성지도사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인성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거울 역할들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조금 더 그 지금 척박해지는 그런 사회, 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부분, 또 배려에 대한 그런 나눔 같은 부분들을 서로 이제 뭐 이야기 많이 나누고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다면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사실 현대 사회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직업적인 전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인성교육 같은 것이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과거에는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그런 안전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그 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진행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안전교육을 그동안에 계속 했으나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고에 대한 일어나는 것 자체, 그 처음에 시작점을 인간의 그런 본성, 마음가짐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대한 아차 사고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을 이제 문화적인 부분으로 안전 문화 교육으로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그런 안전 교육의 이제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4개 업체의 그런 교육 입찰을 이제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업체가 네. 인성 교육을 하는 업체가 그 교육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안전문화 교육을.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나노우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안전문화 이쪽에 대한 어떤 소홀이나
불가미하고 이게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 아차하는 순간 자체가 너를 생각 못하고 우리를 생각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의 개연성으로 본다면은 안전문화 교육도 인성교육에서 출발한다라는 거는 본인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시행된다라는 얘기는 곧 인성 지도자 과정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뭐 그 작년 2015년 7월부로 네. 이미 발효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학생들에게 인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약간 우후죽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는 네, 그런 좀 네. 현재 상태이긴 한데요. 이거를 뭐 하나의 뭐 과목으로 이제 뭐 그 들어갈지 하지만 뭐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과목보다는 모든 과목의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누그러져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본으로 갖춰야 네네.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사회에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많고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인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 차원에서 봤을 땐 제가 어디 또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강사분이 하셨던 것 중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런 교육을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를 용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또 실수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또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용서해야만 자기가 또 성숙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다른 과정으로 간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건드리시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런 것들이 정말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아마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얘기하신 거랑 맞춰보니까 이게 인성교육이랑 틀이 더 넓어지면서 오늘 그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인성교육 강사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후배님들,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이런 자질이나 이런 품성이 있으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인성교육 지도사로서 그런 자질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도장을 운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사모님을 좀 무서워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만 6살짜리 아이가 도장에 처음 와서 이틀째였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업을 한 40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갑자기 그 아이 이제 그 도복은 좀 바닥이 좀 넓잖아요. 그 밑으로 이만한 그 똥덩어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그 순간 했던 행동들은 다들 창가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이제 힘찬 기압 소리 5초간 발사하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집어서 제가 화장실에 재빨리 좀 갖다 버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줬을 때 너무 창피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좀 배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가치를 좀 두고 있나 보다라는 좀 생각을 그리고 좀 순간 판단력도 굉장히 좋으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무사히 잘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사람마다 뭐 그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배려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인성지도사의 그런 덕목으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리고 사실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랄까 위약적인 생각도 들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니 근데 기분이 정말로 따뜻해지는 느낌이 어쨌든 저희가 잡아가야 되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따뜻했던 좋으신데요 오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 인성교육 강사에 대해서 그 신직업의 발견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좀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이쪽에 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함께 또 좋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성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많이 나눠주셨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요즘에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것 때문에 뭐 우울해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야 할 텐데요. 인성교육 강사 같은 직업이 앞으로도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도 참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기왕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업화되고 어차피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이 더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거기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사회 만들어 가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